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저항시인 이육사님의 시 광야였습니다. 광복절 73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외교통신이 준비한 아젠다는 과거사입니다. 저희 오늘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외교통신원 분들은 얼마나 이 문제 알고 계신지 먼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일본도 살아본 적도 있고 한국도 오래 살았고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 사실 논문했어요, 대학교에서는. 그래서 이런 테마에 대해서 왜 역사 문제 때문에 지금 아직도 관계 안 좋은지 이런 테마에 대해서 논문했고요. 그래서 문제는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니까 주변의 나라는 많이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So when it comes to bilater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both Korea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e U.S. general public's knowledge is very thin. I looked at a lot of Pew studies, the Pew Research Center in the United States. Something like 20% or less of Americans had even heard about the sex slave issue, the comfort women issue. 위안부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분이 80% 이상. 영국은 어때요, 팀 알파 통신원? 저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테마 조금 무거웠으니까 저 답변은 영어로 하겠습니다. 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네. Basically, the first thing I want to preface this with is that what most people in the UK know about Korea and Japan, you could write on the back of a postage stamp. Yeah. You know, even someone like me who has a genuine interest in history, I didn't really come here knowing very much about any of these issues. So looking for expert knowledge and opinion on that, you're going to have to look very hard in the UK. It's very difficult to find any experts on this kind of subject. You know, we have Japan's attack on Hawaii, but not its relationship to Korea, not the colonization of Korea. This struggle for Korea to see this information get out there is really part of. 자, 사실 아야 통신원 같은 경우는 오늘 저희가 이제 할 얘기들이 한국과 일본의 이제 과거사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본인의 입장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개인적인 거랑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난징 대학살이라던가 위안부 문제라던가 간제징용 같은 거는 거의 교과서에서는 거의 안 배워요. 그래서 일부러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거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니까 전체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런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국, 일본 과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다거나 위안부 관련해서 망언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저기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지금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또 많은데 일본 내에서는 간 나오토 총리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사과 발표 여러 담화가 있었잖아요. したことも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総理はですね、これはもう自民党だけなくて民主党も含めてね。 일본 입장은 우리는 충분히 사과를 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양쪽의 입장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좀 냉정하게 보면 사실 사과 몇 번 했어요. 그거는 그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먼저는 사과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사과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어느 정도 사실 일본 사람들 사과했고 그리고 돈도 냈어요. 일본한테는 돈 받았어요. 그때는 지금 안톤 기자님 말씀하시는 거는 1960년대에 있었던 그렇죠. 한일 기본조약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때는 계약서 사인하고 돈도 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다른 문제잖아요. 사람들 교육 제대로 안 받고 그리고 기념관도 없고. I think that's a really good point. The recent agreement that was made, I think in late 2015, Shibonyan, yes, that's a perfect example of the absence of a genuine apology. What Abe is reportedly to have said was that kind of like, I'm sorry that happened, not taking response or an expression of regret, just like, you might regret any bad thing that happened, but not taking responsibility. That's not the kind of apology that has been coming, especially from this government. 사실 좀 슬픈 거는 그 코노 담화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노 담화 텍스트를 보면 꽤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든 사과 중에서 제일 정확한 사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今次調査の結果、長期にかつ広範な地域にわたって慰安所が設置され、数多くの慰安婦が存在したことが認められた。官憲などが直接これに加担したことも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我々はこのような歴史の真実を回避することなく、むしろこれを歴史の教訓として直視していきたい。 근데 문제는 지금 오히려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서는 그 아베 정부도 뭐 이 코노 담화는 그냥 좀 아니었다고 뭐 그냥 취소 뭐 이 텍스트는 다시 그냥 취소한다고 뭐 약간 이런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아베 할아버지 완전히 그 전쟁 범죄자였거든요. 사실 정말 되게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영어로는 Class A War Criminal. 예, 제일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잠깐만 감옥에 있었고 사실 전쟁 이후 일본 정리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독일에서 그 2차 대전 끝난 후 이런 사람들 그냥 어떻게 그냥 없애버렸고 아니면 20달까지 감옥 보냈어요. 근데 일본 똑같은 수준 사람 사실 그 바로 거의 전쟁 바로 끝난 후 거의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냥 신조 아베는 할아버지거든요. 그 역사는 좀 더 멋지게 다시 보여주고 싶고 이런 안 좋은 부분 그냥 치우고 싶어요. 일본은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과를 할 거냐 받아들이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할머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더 있고 기자이기도 하니까 작년에는 나눔의 집 그 일본 대학생들이랑 같이 가서 그러니까 할머니 증언도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오늘 그 나눔의 집 소장님이 보내주신 게 그 할머니 이 브로치. 네. 근데 그 학생들도 진짜 모르니까 보도도 거의 안 하고 하니까 그 증언 들었을 때 다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은 거는 정말 다른 경험인 것 같고 너무 모르니까. 직접 만났을 때 역시나 사과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피해자분들께 와닿지 않는 그런 사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피해 당사자랑 가해 당사자들이 아니라 뭔가 대변인들끼리 합의한 이런 느낌이 좀 나잖아요. 네. 저희도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들도 기사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사과를 하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학생들도 결론이 눈앞에서 아베 총리가 와서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지 납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모습을 또 한국 국민들이 보면 그러니까 역시나 그렇게 납득가는 거 아닌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의 인연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제일 분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간 적이 없는데 왜 자발적으로 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억지로 간 건데, 그러니까 끌려간 건데 실제로. 근데 거짓말쟁이처럼 일본에서
그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일본이 왜 그런지는 저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간제가 아니었다. 간제 연행 그 부분에 되게 집착해서 그거는 부정하려고 하잖아요. That kind of equivocation reminds me of Holocaust deniers a little bit. And Holocaust deniers are people that say, oh, not that many people were involved and it wasn't planned by the German government. Hitler, you know, wasn't his idea, or, you know, deny the Holocaust, deny the scale of the Holocaust. And you hear the same type of thing in terms of the comfort women issue or the sexual slavery issue with Japan. The German case, the Holocaust deniers are viewed as quacks, and in Germany, they're actually, it's illegal. It's illegal in Germany to be a Holocaust denier, but elsewhere they're viewed as crazy people. It's not the same.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독일에서 나가면 홀로코스트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그런 일이 안 생겼다고. 만약 이렇게 그냥 TV에서 나가면 바로 경찰에 나와요. 그 정도예요, 사실. 그거는 약간 일본하고 뭐 이렇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